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드디어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위기였는데요. FOMC 의사록을 살펴보자면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발언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도 대비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실까요? 네, 1위에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업황 불황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삼성전자 1% 넘게 급등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1% 넘게 오른 61,500원에 마감하면서 6만전자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완성차 업체에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자율주행 전문 업체인 포티2닷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쪽에서는 수급을 이렇게 들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주가 자체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밑으로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가 있는데요. 이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함께 동반 탄력을 받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유가 관련주를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번에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9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어제는 나타냈지만 상승했다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어제는 기관의 수급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CS윈드, 하나금융지주까지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실까요? 네, 외국인 살펴보시면 네이버 쪽에서 발을 빼내면서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주들이 어제는 약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대형 성장주들이 시들시들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네이버가 가장 많이 매도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 외국인은 팔았고요.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하나금융지주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외국인과 조금 다르게 삼성전자 쪽에서 빼냈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를 조금 더 크게 본 영향인 것 같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이런 완성차 업체 쪽에서 기관의 투자 심리는 아직 약합니다. 이번에 신사업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조금 더 크게 작용되면서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팔았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요. 글로벌 특허 출원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글로벌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우주기술 특허 출원 순위가 전 세계 7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한국항공우주까지도 함께 동반 탄력을 받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도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주 쪽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주가 예측 서비스인 스케치 통해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스케치 살펴보시면 한국항공우주를 향한 투자 의견 매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 관련주들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살펴보시면 LNF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LNF는 2차 전지 양극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까지 함께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는 종목인데요. 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또 LNF 같은 경우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6,5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해서 제3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밑으로 삼강 MNT도 어제 5%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울산 앞바다에 조성이 되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기본 설계를 맡는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결과 컴퓨터의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자체는 12% 넘게 급등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결과 컴퓨터는 연결 종속사인 한컴 라이프케어 계약 완료건의 공급 지연으로 상반기 매출이 하반기로 이연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좀 리스크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엔터주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 아닌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NF, 에코프로 같은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ISC 그리고 BH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BH 어제 4% 넘게 올렸고요. 최근에 이렇게 폴더블폰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을 향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BH 쪽으로는 기관의 관심이 들어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이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보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쪽에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 최근에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바 있죠. 네, 이런 어닝 쇼크에 대한 영향력이 행사가 되면서 어제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강 ILI 이번에 급등세 연출을 했는데 급등했던 것에 대한 단기 매물 출회가 나타났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기관도 보겠습니다. 기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바이오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옥션 같은 경우 주가 자체는 16% 넘게 급등한 채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급등한 것에 대해서 기관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익을 빠르게 챙겨나가는 모습 나타내면서 매도 리스트에 서울 옥션 올라와 있고요. 또 폴더블폰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가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네요.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 카카오게임즈가 기관의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서울 옥션입니다. 신세계 피인수 임박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급등은 신세계가 서울 옥션을 인수하는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진 주당 주식 가격과 서울 옥션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의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옥션 어제 주가 급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선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블랙핑크 컴백이 예정된 날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에 K콘 2022 LA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기준인데요. 이렇게 블랙핑크 컴백에 이어서 이번에 2022 LA 개최 예정까지 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엔터주 쪽으로 또 투자 심리가 몰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